자, 그러면 이제 송가병 대표님을 모시고 그분의 귀한 말씀을 또한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선생이었습니다. 4년 됐네. 이제 KOK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아시겠지만은 항상 직장 딱 9번 다녔고요. 한 회사는 첫 직장은 10년, 두 번째 직장은 18년, 28년을 건축사 사무소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강의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연히 찾다 보니까 강의 기술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배웠죠. 그 덕분에 강의 스킬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강로드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강의를 해라. 반드시. 남한테 가르쳐주지 못하고 남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내가 배우는 것과 남한테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 다 담겨 있어도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만들고 제가 이제 교육을 사실 그 결과가 지금의 KOK, K-스텝인 거예요. 제가 교육을 부짓지 않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벌써 공중분해했습니다. 이만큼 KOK만큼 산지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받은 사업은 없어요. 뭐 사법 리스크, 언론 리스크, 오너 리스크, 유저 리스크란 리스크 터질 만한 모든 게 다 터졌거든요. 그런데도 뭐 일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지금 잘 중심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은 교육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 시스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만이 우리의 메인넷이 남들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뇌교육, 우리 게 최고야. 우리 것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남들 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할 수 있고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만이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내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우리 K-스타디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투자다. 투자다.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다오를 형성하자 다오가 만들어졌던 사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뭐 브리테니코 백과사전 아니면은 뭐 성경 바이블을 사기 위해서 다오가 구성이 된 적도 있었고 다오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요 다오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투자다. 제가 요즘 포항공대 포스텍에서 이제 하는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을 다니거든요. 거기서 자랑질을 하죠. 과거에 KOK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건 같은 다단계꾼
나는 아무리 다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이 다단계라고 이제 지적질을 하고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다녔죠. 근데 지금 뭐라고 제가 나를 소개를 하냐면은 투자자, 좋은 프로젝트를 구하러 다니는 투자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리더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죠? 네,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좀 안다는 분들은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니까 노드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이자 커뮤니티 리더입니다. 이 사업은 이건 다 투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요. 다오라는 구성원이 있어요. 이 다오에 많은 사람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 데도 있었지만 여기 돈이 없었어요. VC, 기관 투자자 엄청 많습니다. 기관들이에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걸 설명을 하면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다오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획기적인데요. 하루에 거의 한 프로젝트씩 만나요.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웹3로 전환을 하려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웹3 아시죠?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해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다. 설명해야 된다. 아니지. 보는 거, 웹 1, 읽고 쓰는 거, 웹 2.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폼을 웹 2라고 해요. 웹 입전형이라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누군가는 우리처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영업이익은 플랫폼 회사가 독식을 하는 걸 가지고 웹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웹3는 뭐냐? 야, 내가 공급하고 이상호 사장님이 공급하고 내가 써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이 나는데 왜 니네만 돈을 가져가니? 우리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줘. 유튜브, 페이스북 누가 콘텐츠 올려요? 우리가 올리잖아요. 누가 봐요? 우리가 보잖아요. 돈은 누가 벌어가요? 페이스북이 벌어가는 거예요. 이게 웹2예요. 그런데 이 이익을 공급자한테 정당하게 나눠주고 우리 소비자, 사용자한테도 정당하게 나눠줘. 나눠갖자. 이게 프로토콜 연계거든요. 이게 웹3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런 기술이 없었다. 지금은 가능해졌다.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뭐 게임을 개발해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게임 개발하면요 그냥 위메이드, NC소프트 뭐 이런 데다가 공급했잖아요. 거기가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는 카드를 긁어서 과금해서 게임 사용만 했죠. 돈은 누가 벌어갔어요? 얘네는 개발하는 회사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놀려고 돈 내고 게임했고 그 돈은 NC소프트가 다 가져가.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딱 200억 받았어요. 우리 창작사가 그 200억도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 감독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풍족한 제작비를 처음 받아봤다. 넷플릭스가 과감하게 쏜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200억을 가지고 1조 1,800억을 벌었다. 200억 쏟아부었어요. 네. 이거를 개발사, 제작사도 매출이나 이익에 맞게끔 공정하게 가져가고 또 우리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한테도 돌려줘. 이게 웹3거든요. 이 웹3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뭐 게임이 됐던 콘텐츠가 됐던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웹3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또 기술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돈, 개발비, 그리고 개발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해줄 유저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죠? 돈이 있어요. 돈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SOP. 그리고 우린 유저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대비, 대. 그들이 필요한 건 돈과 유저예요.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잘 맞죠. 너무너무 잘 맞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투자 다오가 있습니까? 있다. 문 두드려라. 제가 만나보고 저도 이제 많이 좀 높아졌어요. 레벨이. 만나봐서 야 이거 토큰 생태계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디움에 연락을 합니다. 투자팀이 있어요. 투자팀에서 1차 서류를 걸러요. 그래서 미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팅을 시켜줘요. 저희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됐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프로젝트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절차를 밟아서 거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ICO를 할 때 뭘 알고서 토큰 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사면은 성장되면 10배, 100배 오른데 아는 사람만 말만 믿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하나도 현실화된 게 없었어요. 왜? 이러한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 토큰이, 이 코인이 정말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검증을 한다. 거기에 있어서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과거에 ICO를 할 때는 ICO가 이제 메인 세일이에요. 퍼블릭 세일이에요. 퍼블릭 세일 하기 전에 프리 세일을 하죠. 프리 세일 하기 전에 프라이빗 세일을 합니다. 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전 단 하나도 사본 적이 없어요. 자, 이 프라이빗 세일, 시드라고 해요. 시드 라운드에 들어가려면 기관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기관이 블록 딜을 해요. 대신 거기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기관이 락업. 가격이 거의 50% 미만에 헐값에 사가지고 가요. 왜? 개발사가 재단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프리세일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일하는 거예요. 그 시드 라운드에서 받을 수 있는 50% 내외에 그 가격에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절대적이다는 아니지만 크다. 이번에 NST의 예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도 메간노드에서 진행한 거예요. 이번에 미덕 때 김관정 원장이 얘기했죠. 메간노드에서 진행한 거고, 제가 연결해 준 게 계속 심사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뭐 믿음에서 그래요. 처음에 대표님이 연결해 준 게 답답한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걸러서 주시네요. 가능성이 있는 게 많습니다. 다듬기만 하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고 다니면서 뭔가 역할을 해내는 것 같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밋빛 그림처럼 말씀드리느냐, 이 흐름을 이해하죠. 이 메인넷의 사업 구조,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 나는 뭘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요, 어떠한 것도 눈에 안 보여요. 딴거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사업이 더 우수한지를 확신을 가집니다.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려워지면서 많은 리더들이 떠났죠. 그리고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갖다 부었죠, 시장에다. 뭐 당연히 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뭐 옥석이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뭐 믿음이든 저든 놀고 먹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진짜 1,100만 개 그동안 3년 동안 벌었던 걸 다 쏟아부으면서 과연 내가 이걸 잘하는 짓인지 좀 챙겨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자들은 그래요. 뒤에서 뭉시렁 됩니다. 제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많이 챙겨놨을 거야. 근데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거짓말 얘기가 왜 사람들을 먹는지 아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렇게 할 거니까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 마누라하고 사귀도 안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책임감이 우선이었고, 내가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메인이 시작이 안 돼요. 이 최초의 VC다오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런 책임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성공한다면 나는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 이 흐름,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에서 비교를 해드리는데, 왜 KOK가 7불까지 고속 성장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깜깜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또 지금 나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럼 앞으로 메인의 시대는 왜 다시 또 반등한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 아까 3대3대3.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30%씩 나눠서 투자를 하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투자는 다릅니다. 이건 저의 투자예요. 각자의 투자 방식이 있잖아요. 투자는요, 레버리지예요. 수익률이에요. 안정성을 갖는 것은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합니다. 안 잃는 게 돈 버는 일이에요. 근데 없는 분들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어찌 보면 한방구로서 올인? 즉 레버러지가 큰 것이 아니면 자신의 삶을 반전시킬 판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4천만 원 됐죠. 4천만 원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600까지 떨어졌죠. 1,600 전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천만 원. 13년 전에 제로에서 $1도 안 되는 비트코인이
21년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017년에 2,500 그리고 360까지 떨어졌죠. 그랬다가 2021년에 8천만 원 그리고 1,600만 원 떨어졌어요. 지금 4천만 원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왜 가격이 올라가요? 왜 1,600에서 떨어졌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모든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왜 수요가 많아졌느냐? 왜? 은행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이러한 초우량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초우량 은행이에요. 모든 예금을 10년 만기 국채에다 투자를 해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 없었던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하니까 미처 예견하지 못하는 금리가 돼버리니까 역마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상 손실이 마이너스 67%, 주가가 본드박질 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리콘밸리에 거기에 예금했던 기업들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인출을 해야 돼요. 뱅크런. 근데 내가 예금한 은행이 주가가 본드박질이고 파산 소식을 들려. 이틀 만에 뱅크런이 생겨요. 즉, 은행의 뱅크런으로 인해서 파산으로 인해서 중앙금융을 못 믿겠다. 그 반사이익으로 비트코인으로 바뀐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주 안전자산 아니에요. 하지만 중앙은행보다 중앙금융보다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탄생이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왜 생겼어요? 리만 브러더스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리만이 파산을 하면서 엄청난 달러를 쏟아부어서 경기 부양을 시켰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달러를 못 믿겠다,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중앙정부를 못 믿겠다. 믿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그게 비트코인의 시초예요. 즉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지금 4천만 원이 된 시대적 배경이 똑같다. 그러면은 왜 8천만 원까지 갔어요? 2021년에. 이것 또한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은 똑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던졌죠. 뭘로?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채 이런 데보다는 금과 비트코인을 먹는 거죠. 이거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1억 간다는 얘기겠어요. 비트코인.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믿어요. 어쩌면 저는 더 간다. 하여튼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왜 올라갈까요? 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일단 금리가 오늘 새벽에 0.25% 아주 예상보다 소폭으로 올랐어요. 아주 소폭을 오른 거예요. 이 얘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내년에 바이든이 재선을 해야 돼요. 트럼프하고 오는 건 하나 봐요. 무조건 경기가 부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선 못해요. 네, 이 금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4월경이 네 번째 반감입니다.
처음에 10분당 블록당 50개가 채굴이 되다가 4년 지나서 25개, 또 4년 두 번째 반감기 때 12.5개, 지금이 세 번째 반감기 6.25개가 채굴이 돼요. 내년 4월 달부터는 3.125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 되면은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사실상 99%가 채굴이 완료가 돼요.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 그럼 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2,100만 개인데 지금 1,900만 개 채굴됐거든요. 이 중에서 450만 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 감소됐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하드를 잃어버리거나 자식한테 어디에 숨겨놨는지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자연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가 다 채굴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1,700만 개 내외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점 많아진다.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갈 거예요. 내년에 아마 1억 갈 거예요. 그럼 투자할 만하죠. 이 정도의 흐름을 예상한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만하죠.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낫다. 주식보다 아니 비트코인보다 주식이 더 안정성이 있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천만 원짜리 1억 대봐야 두 배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크고 조금 더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KOK, K스타는 K스타에 이 비전을 보고 확신을 갖고서 투자를 한다면 저의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점핑하기 위해서는 레버러지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듯이 KOK의 흐름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자, 토크니콘은 배웠죠? 첫 년도에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이렇게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공급량을 줄였죠. 발행량을 줄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억제는 게 있었어요. 채굴률을 줄였죠. 12%, 9%, 7%, 3.8%. 그러면은 지금 4년 차예요. 2%라고 또 줄어들 거예요. 그럼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계된 거니까. 채굴률을 계속 줄여냈어요. 발행량도 줄였어요. 채굴률도 줄였어요. 두 번째, 보상도 줄였어요. 무한대까지 줬다가 25대로 줄였다가 15대로 줄였다가 등급 수익 아예 없앴다가 이제 후원 수익마저 없애고 이제는 채굴 수익마저 거의 주는 돈 많은 돈 보상 줄였죠. 신의 한 수가 이원화예요. 이원화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었어요. 시장 가격이 플랫폼 가격이 가령 0.5달러고 시장 가격이 6달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플랫폼에서 5달러에 받아가지고 6달러에 가격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럼 많이 파니까 이게 4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플랫폼 가격은 5달러.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사서 플랫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KOK를 사서 갖고 들어오면 더 이득이죠. 이게 이렇게 돼도 플랫폼에 진입하는 유저가 많아지고 이렇게 돼도 진입하는 유저들이 많아져요. 이 시소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즉
플랫폼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보상 수량을 줄이는 행위예요. 어제까지 5달러가 됐는데 내일부터 6달러거든요. 두 개 나오는 게 1.5배가 줄어들어요. 토큰 공급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토큰 공급량을 줄인 건데 결국에는 뭐예요? 플랫폼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올라가면은 토큰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서 안 들어오고 KOK를 사서 들어오게 유도를 하니까 KOK의 시장 가격이 끌어올려가요. 예.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즉 공급과 수요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게 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때 수요는 뭐였느냐? 투자 수요. 사실은 투기적 수요예요. 언제든지 시장에 내던질 수 있는. 왜?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손실을 본 게 이. 근데 왜 이때 떨어졌느냐? 이 알고리즘이 깨졌어요. 왜? 우리가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면서 뭐 다단계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 뭔가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등급 수익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다단계를 하셨던 분들이 재미가 없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창 다 나가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 유저 리스크, 언론 리스크, 하여튼 터질 수 있는 건 다 터지고, 또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루나 케라 사건, FTX, 하여튼 터질 수 있는 안팎의 상황 모든 게 다 터져버렸어요. 웬만하면 죽었어요. 끝났어요. 웬만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제 메인이지예요. 그라운드 치. 즉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남의 건물에서 임차 받아서 했던 ERC 건물이에요. ERC 20 건물. 이더리움 기술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KOK가 얹혀 살았어요. ERC 이더리움은 뭘 했느냐? 얘네들은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건물주예요. 전 세계에서 내가 알기로는 56만 개 정도의 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중에 하나의 탭이 KOK이고, 이 KOK가 한때는 탭 활성화 지수가 지갑수하고 해서 20위권을 달렸어요. 한때는 엄청났죠. 그러니까 하루에 39억까지 가스를 이더 재단해 줬잖아요. 얘는 임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준 거예요. 우리 건물을. 여기에 KOK 들어올 거예요. NST 들어와 있어요. 덱들이 이렇게 우리의 체인을 사용하면서 임대를 할 거니까 우리한테 뭘 내야 돼요? 임차료, 세를 내야 돼요. 그게 뭐죠? 가스비.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왜 독립된 생태계를 꼭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투표했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기적인, 기득권적인 생각에서 난 투표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여기는요, 토큰이 얼마나 풀려있냐면 5억 개, 4억 개, 3억 개, 3년치만 해도 12억 개야. 12억 개 중에서 6억 개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아직도 시장에 잠재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6억 개 이상이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락업되지 않은 물량,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여기에 지금 6억 4천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락인이 돼 있어요. 못 가져나가요.
오로지 DF들을 위한 투자금융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수량으로 우리가 리워드를 받아요. 보상을 받죠. 요게 1년 동안 딱 1억 개밖에 안 풀렸어요. 그런데 이 1억 개마저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겠죠. 왜? 저는 작년에 시작할 때 10%대부터 1100만 개를 줬으니까. 네. 그때 제 영상 보면은 1년에 원금 수량 회수됩니다. 이랬어요. 나는 왜 그랬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도 있었고 마진도 넣어야 되겠고 비즈니스맨이니까. 비즈니스맨인데 요 1억 개가 자예요. 1억 개가 무조건 1억 개 나와요. 요게 20%는 운영사 몫이고 우리 게 80%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 1K, 5K만 넣어도요. 커뮤니티 풀에 나 혼자 한 콩만 넣어도 1억 8천만 개 다 받아가요. 무조건. 이상호 선생님하고 나하고 하나씩만 넣어도 4천만 개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 100% 이상의 원금 수량이 충분했던 거죠. 즉 이거는 빨리 넣는 사람이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 어찌됐든 1억 개가 시장에 풀려 나왔는데 1억 개마저도 저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재투자했어요. 재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량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 1억 개, 8천만 개보다 작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익 모델을 이해하시면은 완벽해져요. 첫 번째, 커뮤니티 풀의 수익. 지금 1.3% 월. 이게 1년 15%. 작년 이맘때 시작할 때는 연간 100%, 120%가 나왔는데 지금 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5%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US 달러 개념, 원화 개념, 피아트 개념이 아니에요. 수량 개념이에요. 내가 1000개를, 100개를 넣었어요. 커뮤니티 플레이 100개를 넣었는데 그러면 올해 15개 나오고 내년에도 15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가스비 추가적으로 계산 안 해도. 근데 올해 15개 나온 것은 올해 지금의 그 코인 가격이 별로 아니니까 그냥 15%밖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수량으로 따지면 약 6년이 돼야 원금 수량을 회복할 수 있지만은 원화나 달러 개념으로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코인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원금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수량 그 이상의 수량이 나오면서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물량들이 일단 여기에 커뮤니티 풀에 묶여 있어요. 유통량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스테이킹 풀이 또 생기잖아요. 싱글 스테이킹 풀, 페어 스테이킹 풀. 여기에 집어넣으면 루이 토큰을 줘요. 보상 토큰을. 이 스테이킹조차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있을 거예요. 2년짜리도 있을 거고 마음대로 골라서 하세요. 그런데 스테이킹 할 때 1000개를 넣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넣을 때는 1달러였는데 매달 이자를 받아. 이것도 수량으로 받습니다. 무조건 수량이에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만기가 됐어. 만기 때 찾을 때는 똑같이 1000개가 나오는데 수량이 나오는데 가격이 1달러가 아니라 한 10달러 돼서 아니면 10달러 너무 큰가? 6개월 뒤니까 한 3달러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수량으로 해지를 받는데 원금을 받는데 원금이 US 달러가 아니라 수량이다. 가치가 오른 거다.
다만 요것과 이 스테이킹 풀과 커뮤니티 풀의 수익은 이렇게 받는 건 맞는데 틀리다. 요 스테이킹 풀은 삼계탕 한 그릇 해먹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오이의 배를 갈라서 잔치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풀은 황금알을 낳는 어유를 계속적으로 이 메인닛이 우리 사업이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나옵니다. 즉 여기에 이제 선순환이 될 겁니다. 선순환. 어디에 의해서? 유동성 풀, 프럭스라고 명명이 됐더만요. 우린 지금까지 이 커뮤니티 풀에 놓으면은 해지가 안 돼. 내가 급할 때 돈을 못 찾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해지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 프로토콜이라는 우리 자체 상품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이더리움에 있어요. 이더리움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프로젝트가. 이 플럭스라는 우리가 명명했지만 유동성 프로토콜에 이 여기다 맡기면 뭐가 나와요? SOP가 나오죠. 1대1로. 이거는 내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담보예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요 SOP를 요 플럭스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또 어디다 위임을 하라고 자기가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나한테 주어지냐면 인케이스타가 주어져요. 나한테. 그러면 인케이스타를 어디 갖다 쓰느냐? 덱스나 중앙거래소, 섹스에서 얼마든지 비트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이더, 테더, 다른 토큰들과 얼마든지 교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뭐 있죠? 프로젝트 토큰. 이거 에어드랍이라고 이제 했는데 프로젝트 토큰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투자금을 NST든 뭐든 어떤 DM이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주면 투자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얘네가 우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4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크립토화가 돼야 되고 글로벌화가 돼야 되고 우리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 발행 토큰을 우리한테 줘야 되고 글로벌화가 돼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4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한테 토큰을 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에어드랍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프로젝트 토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큰은 우리가 프라이빗 세일 시드라운드에서 받은 거예요. 가격이 절반 이하로 싸다. 그리고 상장 시 성공할 가능성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절대적이다 아닙니다. 네. 하든지 겁이 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우린 또 어디서 도는 건데? 여기서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모델 상품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수익 모델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발생된다? 가습이 발생된다. 자, 이제 간단해집니다. 투자금 VC의 규모가 커지면 많은 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많은 갭이 활성화돼서 들어오면 우리한테 가습이 보상이 더 많아지고 가스비 보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스비를 내기 위해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매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상품들의 K스타가 있다는 것은 잠긴다는 얘기다. 유통량 관리가 락인된다는 얘기다. 즉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공급량은 계속 억제를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투자 수요가 된다. 기관 투자 수요가 여기 들어가요. 커뮤니티 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갖고 들어가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 무조건 사서 들어가야 돼요. 또 홀더들도 늘어나요. 주머니에 넣어놓는 돈. 경제 수요가 먼저 상승을 하면, 시장 수요가 먼저 생기면 투자 수요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K그룹 노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이승국 대표님하고 셋이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를 K그룹 노드에 끌어올 자신이 있어요. 박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내 주변에 창투사라든가 블록체인은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VC도 무진장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안정된 투자처가 과연 있을 것이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말만 던져주고 영상 하나 보내주고 나한테 레퍼럴이 없어도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넣는 순간 전체 가치가 올라가요. 결국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있죠? R2. 이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설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누구한테든 설명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해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듯해. 너무 복잡한 듯해. 근데 이런 사이클이 되면서 대비 많아지면 가스비 수요가 많아지고, 가스비 수요가 많아지고, 우리한테 보상이 많아지고, 보상이 많아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스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스비 수요가 많다는 것이 K스타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갑질하면서 프로젝트 팀들을 만나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확신이 들 거예요. 드셔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 내가 교육에 의해서 지식을 환영을 해야 되고, 내 지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전달해줘야 되고, 과거에는 레퍼럴과 후원이다 어떤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추천 수당, 수익, 뭐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런 게 있으니까 일하는 게 신이 났었는데, 이제는 뭐 동기부여가 없다.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아직 다 못하셔서 그래요. 이해를 못하셔서. 진짜 자기 주변에다가 많은 분들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용품 인컴이 들어와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죠. 뭐 제가 K그룹을 만들었지만 노드를 4개를 만들었어요. 왜 노드를 4개 만들었습니까? 노드의 하향평준 진입하기 쉽고요. 지금 기관들도 노드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들어와야 돼요. 노드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 노드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런 플랜도 나오잖아요. 저 플랜이 다 진행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최창수 대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창준 대표한테 이런 위치, 포지셔닝을 한 것은 저분의 비즈니스 능력을 본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능력은 제가 좀 더 날 거예요. 저분의 집요함이 있어요. 무진장 독종이에요. 무진장 독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집요함을 갖고서 하면 뭐든지 다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아까 최창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혼자서 못하는 거고 저도 많이 도울 거고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